실생활에 유용한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훈훈한 경제에서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하는 차고 송금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그런 실수는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데요. 그렇게 차고 송금을 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최근 정부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차고 송금 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또 차고 송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실수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지만 이 차고 송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자세히 오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달라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고 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준 뒤에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 방안의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은 사람에게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준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그때는 돈을 받은 수취자가 송금을 해주는 겁니까, 바로? 네, 수취자가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좌 이체를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사에서 마음대로 이체를 되돌릴 수는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러면 반환 진행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해서 직접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진행되고요.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3일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환 요청에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반환 요청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행 같은 수취기관은 수취인에게 전화나 SMS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야 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그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아서 동의를 받아야만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은행이 먼저 나서서 좀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계좌 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면 수취인이 해당 돈만큼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이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줄 의무는 없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연락이 닿아서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하면 동의를 해주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차고 송금에 대한 반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이 편리해지면서 차고 송금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차고 송금과 관련해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건수가 연평균 7만 77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3%에 이르는 3만 8,05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1,925억 원의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 미반환액이 절반에 가까운 881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는 미반환액이 1,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차고 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건데 사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에 이런 조치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차고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송금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되었다면 그건 부당이득금으로 보게 되고요. 수취인은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을 수취인이 임의로 소비한다면
이거는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 횡령죄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됐을 때 이걸 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수취한 이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봐도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했었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현재는 이 차고 송금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돌려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돌려주지 않을 때는 또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 계좌가 또 일반적이지 않은 계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말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압류 계좌에 차고 송금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압류된 계좌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돈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는 착오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누구나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문제고 정부가 이제 나서서 좀 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착오 송금 시 이제 어떻게 대처 방안이 달라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네, 앞으로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차고 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조기에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먼저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그 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차고 송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송금인이 수행해야 했던 소송 작업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든지 뭐 착오 금액이 얼마든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은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또 송금 금액 기준으로 5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간과 제한 금액이 따로 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 실수로 인해서 들었던 품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만 해도 연간 차고 송금 발생 건수 대비 82%, 금액 대비로는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추후 사업 성과 등을 봐가면서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은 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차고 송금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 먼저 돌려주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단 그렇게 진행하지만 이 역시 추후 사업 성과에 따라서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네, 80%까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군요. 자, 그러면 적용 가능 범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은행에서 잘못 송금한 금액이어도 80%는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차고 송금 구제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및 수협, 산림조합 등 CD기나 ATM기 공동망이나 타행환 공동망, 즉 창구거래 전자금융 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입니다.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아직 시행되기 전인 방안입니다. 뭐 실수 자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행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조속히 시행되려면 관련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어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을 통해 예보 업무 범위에 차고 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입법 형태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고 송금 시 대처 방안까지 살펴봤는데요. 대처 방안을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실수를 미리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차고 송금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차고 송금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주 쓰는 계좌는 사전에 등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을 할 때만 집중을 한다면 이후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마음 편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을 미리 해 놓으면 매번 계좌 번호를 일일이 등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훨씬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입금 계좌라는 카테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전에 이체한 내역을 통해서 이체를 한다면 이미 이전 거래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던 거니까요. 좀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차고 송금 예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체 후에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지급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차고 송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해 즉시 이체 서비스도 이용을 가능하니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군요. 이게 차고 송금 예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차고 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안심 통장으로 불리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그러니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고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이런 짐을 덜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좌 이체하기 전에 계좌번호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더불어 금액까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